추위가 계속되면서 야생동물들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에서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요거 고라니 차에 여기서 로드킬 된 거 옆으로 던져놓은 거거든요. 주로 산악 지형을 관통하는 국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요 도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로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적응이 아직 조금 덜 된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요. 지난 5년간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약 7만 2천 건으로 전체 87.6%를 차지했습니다. 열의 7, 로드킬의 대부분은 고란이라는데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려다 변을 당하는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활동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결과가 이거니까요. 조금 가슴 아프긴 하죠. 예고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고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로드킬된 개체들은 폐기물로 처리가 돼가지고요.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가 됩니다. 최근 들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도 로드킬 피해 신고가 늘었다고 합니다. 동물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일단 주변을 좀 볼게요. 드디어 가로등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는 어린 고라니를 포착했습니다. 다행히 다리만 불편해 보일 뿐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는데요. 지금 숨 쉬고 있고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차에 치였나 봐요. 지금 이렇게까지 정신이 없으려면 뇌진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봤을 때도 멀쩡해 보이는데 아마 정신적 충격, 여기 헤드 트라우마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기력 없이 축 늘어지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는 얼굴을 가려줘야 될 정도로 날뛰는 친구들인데 이렇게까지 정신이 없으면은 정말 피도 있네요 지금. 그냥 어디서 났는지는 혹시 모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구조센터로 달려가야 한다는데요. 최소한 골절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뇌진탕이 헤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얘 지금 못 볼 거거든? 정신 너무 없어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다리는 부러진 거는 모르겠어요.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은 살아난다고 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다는데요. 이게 이제 호흡 마취 중이에요. 살아남아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라니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엑스레이 방사선 찍고 있거든요. 이거를 찍어야지 이 친구 뼈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폐에 조금 촬영 충돌하면서 생긴 그러니까 손상이라 해야 하나? 폐 손상? 말고는 특이하게 뭐 부러지거나 그런 데는 없고 정신 차리는 그걸 좀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 유해조수로 전락해버린 고라니. 이곳에서는 하나의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뇌진탕 증상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딱 서지 못하고 뭐 관절을 많이 이렇게 써가지고 힘겹게 일어난다든지 하니까 관절이 많이 쓸리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패딩 같은 거를 좀 덧대주고 있는 거예요. 무사히 고라니가 깨어났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요. 고비는 넘긴 듯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화산에 독수리 구조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가려고 합니다. 독수리가 무리에서 벗어나 농수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날지 못하고 있고 지금 농수로에 작은 농수로에 빠져 있대요. 일단 날지 못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출동을 서둘러 봅니다. 이쪽으로? 네.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흔치 않은 광경에 마을 사람들도 모여 있었는데요. 과연 독수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굉장히 크고 무섭네. 둥근 이쁘잖아요. 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앞에 뭐가 시커먼 게 애들 아빠가 저 독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하니까 널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날개만 폈다가 오므리더라고요. 일단 잡아볼게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좀 나와봐봐. 절로 가봐. 생각보다 쉽게 잡혔는데요. 농수로에 빠진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해 탈진한 모양입니다. 서둘러 간이 진단 키트로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AI 안전지역이긴 해도 혹시나 있을까봐 혹시나 AI가 뜨게 되면은 저희 센터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C 컨트롤에 나온 거라서 테스트는 안 떴으니까 음성이 나왔고 이 친구는 병변이는 없으니까 데려가서 치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독수리와 함께 센터로 향할 준비를 하는데요. 최악인 거는 혹시나 다른 지역에 있던 그 농약 같은 거 먹고서는 날라왔다가 불시착했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 가서 한 번 더 진행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군데 연락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 주신 거니까 되게 감사드릴 드릴 만한 일이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독수리의 몸부터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날지 못하니까. 문희쌤 얘 뭐 먹었어요. 네, 마취 껐어요. 양이 많습니까? 아니요. 초낭이라고 해가지고 먹이가 들어가는 그 위장기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지금 뭐가 만져져요. 독수리의 입을 벌려 소낭 내부에 있는 물체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독수리에게도 재활관리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뭐야 이거? 와, 이건 아니지. 이건 뭐야? 플라스틱 노끈 같은 거라서. 입에서 오염된 기러기 사체와 쓰레기가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아 쓰레기요? 맞아요. 쓰레기를 많이. 이게 보니까 이건 기러기가 먹은 것 같기도 해요. 그 기러기 먹고 같이 삼켜 버린 것 같아요. 많이 위험 받고 있죠. 이런 그 쓰레기 같은 걸로도. 농약 중독도 의심되는 상태.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는데요.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사도 같이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 실내 기무장에서 개그할 예정입니다. 집중 치료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건강을 완전하게 되찾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농약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가까운 논에서 철새 사체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되네요. 커다란 기러기부터 독수리까지 지금 새기러기 7마리랑요. 큰 기러기 1마리 그리고 독수리 1마리가 구조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약 중독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국립과학원에 시료 보내가지고 저 벽시 안에 정말 농약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농약인지 한번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묻힌 먹이를 뿌려두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
논에다가 농약 섞인 벽실을 고의로 뿌린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이렇게 무고하게 희생되는 애들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죠. 또다시 출동입니다. 지금 계룡에 삭 한 마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하러 갔죠.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동물이고요. 산 아래 농장에 살쾡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데요. 농장주가 직접 덫을 설치해 포획했다고 합니다. 마치 덩치 큰 고양이 같지만 눈 위 코로부터 이마 양쪽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흰 무늬는 살쾡이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살쾡이 맞지? 네, 맞습니다. 소리 없는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하는 살쾡이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맹수의 특징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리 와봐요. 닭 무너지는 거 생각해봐. 이거 봐. 이거. 계속된 살쾡이의 습격, 이로 인해 늘어만 가는 농장의 피해. 나도 여기 지금 닭을 이렇게 알려고 그러는데 막 작년부터 한 50마리가 없어졌어. 얼마나 아까워. 굶주림에 먹이를 구하러 닭 농장을 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사냥감은 닥치는 대로 물어죽이는 습성 때문에 농장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애지중지 기르는 닭을 없어지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또 커서 알 날 때 막 그렇게 잡아먹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데요. 조심스럽게 망을 밀어넣어 살쾡이를 포획합니다. 포획한 살쾡이는 이동장으로 옮기는데요. 잘 가라. 꼼짝할 수 없어 순간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살쾡이.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잡자마자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얼마나 해야 올라. 닭 한 40여 마리 없어지는 거 생각해보면 알 낳는 닭을.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재활관리사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이렇게 오시면 좀 난감할 때도 있겠어요. 삭이랑 주옥제비 같은 친구들 때문에 한쪽에서는 금전적으로 현실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결국 살쾡이가 있었던 곳과 비슷한 환경의 산을 찾아서 방생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그 지역에 또 들어갈 위험이 있고 사람이랑 마주칠 위험이 있어서 산을 좀 옮겨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한 곳으로 돌려보내주어야 빠르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데요. 처음 보는 광경에 살쾡이는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금세 적응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숲으로 달려나가는데요. 살쾡이의 무탈을 기원해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다행이다, 뿌듯함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뭐 원래 돌아갈 자리로 갔으니까 당연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야생 너구리입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어야 할 너구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이고,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네. 들어갑시다. 기력을 다했는지 반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개선충이라고 여기 기생충 감염 때문에 좀 뭐 먹이 활동이라든지 이 부분도 못하고 추위에 대한 내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기력 많이 쇠한 것 같아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해졌을지도 모를 일. 급한 대로 다리부터 응급처치를 해봅니다.
됐습니다. 들어갈게요. 그러면 약을 좀 지금 무사히 이 밤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계산 중에 기생충인데요. 피부에 살고 털이 빠지고 피부에 각질화가 진행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야외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른 아침부터 비명소리가 요란합니다. 충돌 사고로 머리를 다친 참매가 한쪽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사람한테 곁을 잘 안 내주죠. 막 도망가려고 많이 움직인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경계 반응이 있죠. 손을 들어 천천히 참매의 시력을 확인해 봅니다. 시력이 없거나 뭔가 있어도 진짜 형체만 엄청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워낙 다양한 동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군요. 계속 눈을 이렇게 감고 이러는 걸 보면 시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런 주행성 맹금류는 시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냥을 할 때 저렇게 손상이 돼서 시력이 사라지거나 이제 양안의 시력이 동일하게 뭔가 정확하지 않을 때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치명적일 수 있겠죠. 야생동물은 다른 뭐 반려동물들처럼 뭐 아프면 돌봐줄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잘 보살펴서 방생을 했을 때 그때 제일 보람차죠, 아무래도. 오늘은 치료가 끝난 독수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날. 하연씨 거기서 캔들 하나씩 다 내려놔 주세요. 한 마리 잘 쫓아야 돼요. 지금 천수만 쪽에 독수리가 많아서 그쪽 이들이랑 합류시키려고 천수만 갔거든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독수리들이 힘차게 날아오르는데요.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드디어 독수리들의 방생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뜯어먹는 친구들이라서 부리가 굉장히 강해요. 재활관리사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독수리들이 쉽게 잡히질 않는데요. 무서워라 무서워. 너무 무서워. 키로가 많이 나가면 10kg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힘이 좀 세요, 이 친구들. 농약 중독으로 치료받던 독수리 3마리와 굶주림에 고개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탈진했던 독수리 1마리가 오늘의 방생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되게 활발해가지고 조금 힘은 좀 들었어요. 방생 장소 또한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요. 저 앞에 저기 보면은 독수리 있어서 이 주변 인근에다가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날고 있네요. 구조된 장소에 방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금 더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는데요. 구조부터 치료와 관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모두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목. 친구들 있으니까 더 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없어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드넓은 논에는 독수리가 앉아 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곧 함께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는데요. 이어서 한 마리 또 한 마리가 서너 걸음 도둠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오늘 4마리의 독수리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아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잘 날아가서 다행이네요.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자연에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